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전북의 풍력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만금 육상풍력단지는 감사원의 중단 요구로 백지화했고 13조 원의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과 700억 원의 지원 항만 조성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3년 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새만금 풍력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13년 감사원의 사업 중단 요구로 무산됐습니다. 기본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는 바람에 감사원의 사업성 부족 지적을 받아 사업을 접었습니다. 동북권 육상 풍력단지는 주민들의 반대로 6년째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무려 13조 원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역시 어민 반대에 부딪혀 지난달 주민 설명회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지금 새만금으로 인해서 땅을 잃었고 신항만으로 인해서 땅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기들이 회유할 수 있는 위도 동남측 거기마저 두드러 막아버리면은 우리 부안 어민들은 다 죽습니다. 군산항 7부두의 해상풍력 지원 항만은 3년째 부지가 방치돼 있습니다. 해상풍력 부품을 야적한 뒤 대중국 수출 기지로 쓸 계획이었지만 해상풍력단지가 늦어지자 덩달아 지원 항만의 착공까지 미뤄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한진기업이 해상풍력 지원 항만 조성을 늦출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가 예산을 반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확보된 국비예산 14억 원 집행과 풍력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금년 내 지원항만 조성공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주체인 주식회사 한진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과 동북권의 육상풍력단지 사업이 잇따라 백지화된 뒤 해상풍력에 1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 터덕거리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여겨진 풍력이 불확실한 사업성과 주민 반대로 착공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조선시대 호남과 제주를 관할한 관청인 전라가명 복원 사업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전주시는 가명터인 전라북도 옛 청사를 연말까지 철거하고 내년부터 가명을 복원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둘, 셋! 10년의 논란을 이어온 전라가명 복원사업. 가명터인 전라북도 옛 청사에서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고유례로 비로소 출발을 알렸습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전라북도 옛 청사를 시작으로 옛 도의회와 경찰청 건물을 연말까지 차례대로 철거합니다. 내년부터는 전라감사 집무실인 선화당 등 가명 건물 6채를 옛 모습대로 복원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호남의 수부였다는 그런 자긍심, 그런 정체성을 저희가 복원하게 될 거고 전주가,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전통문화 정신의 정수리의 핵심이라는 전주시는 옛 건물의 단순 복제가 아닌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할 예정입니다. 가명 복원을 통해서 과거와 소통하고 그 과거와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이거 미래 세대들이 또는 저희 세대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은 내용이 재창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옛 도심 주민들은 한옥마을과 함께 새로운 문화 관광 자원이자 옛 도심 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옥마을로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는 전혀 안 오셨어요. 근데 전라가명이 되면은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오시고 이쪽이 활성화가 되고 좋지요. 전주시는 다음 주 한 주 동안 전문가들이 복원사업 현장 설명회를 가진 뒤 곧바로 옛 청사 철거에 들어갑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는 군산 기계공고 교장 공모의 1차 심사가 끝났습니다. 당초 예상한 후보가 1, 2위로 추천됐고 이제 정부교육청에 2차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불공정 논란을 잠재울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방형 교장을 공모하는 군산 기계공고는 학교를 담당하는 전북교육청 장학사와 전 학교 운영위원이 공모에 참여해 공정성 시비가 일었습니다. 1차 심사 결과 당초 예상대로 담당 장학사와 전 학교 운영위원이 1, 2위에 올라 교장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이해관계인 배제 조항을 고려할 때 이들의 지원 자격을 제한했어야 한다며 공모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이런 결과는 가져오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일말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1차 심사 결과 나오고는 완전히 무너져서 참담하다 그렇게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전북교육청은 공정성 논란이 일자 후보자 상호 토론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한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교육청은 지원 자격에 법적 하자가 없고 심사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없는 만큼 공모 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성의 문제는 지원자의 문제에서 발생됐을 뿐이고요. 시험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중단할 수 없죠. 전북교육청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심사에서는 교육청 직원을 철저히 배제하고 심사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3년 전에 제기된 문제가 똑같이 반복돼 공정성 논란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제9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가 내일 무주에서 막을 올립니다. 원광대 선수들이 주축인 핸드볼 주니어 남자 대표팀이 동아시아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제9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가 2년 연속 무주에서 시작됩니다. 메르스 탓에 해외 참가자는 조금 줄었지만 22개 나라에서 선수와 임원 등 모두 3천여 명이 출전합니다. 품새와 겨루기 대회는 물론 동호인들의 경연대회와 낙화놀이 등 다양한 문화체험도 마련됐습니다. 문화체험으로 좀 많이 중점을 뒀습니다. 태권도의 세미나를 유명 스타들, 한국의 유명 스타들을 좀 초청을 해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 유명 스타들하고 같이 그 태권도 한 수를 좀 배울 수 있는. 원광대 선수 4명이 주축이 된 핸드볼 주니어 남자 대표팀이 제3회 동아시아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김종순 원광대 감독이 총 감독으로 대표팀을 이끌었고 원광대 박영준은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첫 대회에서 우승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실패하면서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두 번째 대회에서 우승하고 또 이번에 이제 그 동아시아 대회에서도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체조 단체전에서 전북도청 소속 이혁중이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동기인 양학선의 공백을 메우며 은메달 획득에 큰 도움이 됐지만 부상으로 나머지 경기 출전은 아쉽게 포기했습니다. 제40회 전북교육감기 유도대회 겸 전국체전 최종 선발대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순창에서 열립니다. 익산에서는 이번 주말 200여 명이 출전하는 전북도지사기 남녀 볼링대회가 막을 올립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경찰서는 시동에 걸려있는 차량을 훔친 혐의로 17살 진모군 등 10대 청소년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익산시 금마면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 주차한 23살 최모 씨의 승용차를 훔쳐 목포까지 운행하고 이틀 뒤 다시 같은 수법으로 차량을 훔치려다 뒷좌석에 있던 운전자의 딸을 발견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지난 55, 무주 44, 전주 9mm 등 제법 많은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5에서 10mm가량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제9호 태풍 찬움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오는 일요일 오전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